만들기 장수현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 모집한 적이 있죠. 자신의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운 분들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두 분이 선정돼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을 만나서 실제 외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림 성형외과의 양두병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림 성형외과의 정재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준비하신 리포터 김인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행운의 주인공일까요?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일단 오늘 만나보실 분이 특별한 사연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사연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일단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4년 전 북한을 탈북하여 이곳 남한에 와서 인간다운 삶과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26세 탈북 여성입니다. 20여 년 세월을 홀로 자식을 키우며 고생 속에 살아오신 어머니께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던 중 생활건강TV를 보니 양두병 박사님의 미인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다기에 어머니께 지나간 젊음을 찾아드리고 싶어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네. 그럼 효심 지금 가득한 북한에서 딸이에요. 탈북한 여성이죠, 저분도. 네, 그렇죠. 먼저 딸들이 남한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네. 어머니는 나중에 오셨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따님이 본인의 수술을 해달라고 사연을 보낸 게 아니고요. 본인의 네. 어머님을 위해서 사연을 보낸 지금 따뜻한 사연을 들어봤는데, 네. 자, 그럼 그분의 어머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아침 풍경.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특별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올해로 한국 생활 3년째를 맞이하는 장현순 씨. 그녀의 고향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해요. 90년대 초부터 그 배급도 안 주면 북한 사람들 중국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중국 가면 돈도 벌어온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럴 때 중국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떠나와가지고 중국 와서 그 조선족들이 그 KBS랑 그 MBC랑 이게 위성방송 보더라고요. 한국 위성방송. 그러면서 저도 그걸 보면 그 남한이란 나라가 과연 저렇구나 하고 저희 머릿속에는 정말 그 그림 속의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그 나라가 한국이. 그러면서 차츰 이제 머리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장현순 씨 가족이 남한으로 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5년여 전. 결심은 했지만 그 실행이 쉬운 것도 아니어서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가족의 큰 위기를 맛보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한 게 중국에 와서는 또 국적이 없으니까 또 잡혀가기 일수고 하니까 자식들부터 먼저 그럼 보내자 하고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브로커한테 후불로 돈 주게 하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 기다리던 도중에 애들 소식 기다리던 도중에 제가 그 공안 검열에 단속돼가지고 북에 또 북송되게 됐거든요. 그때 상황이란 게 그 1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 북쪽은 남한에 비해서 많이 춥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또 국경 저쪽이 돼가지고 겨울엔 영하고서 보통 20도씩 기온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마룻바닥에 난방시설도 전혀 안 된 그런 마룻바닥에서 하루에 그래서 아침 6시 기상해서 식사 시간 잠깐씩 내놓고 밤 10시까지 그냥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얼굴도 그때 당시 얼어가지고 퍼렇게 되더라고요. 퍼렇게 되고 여름엔 또 빨개가지고 술 마신 사람처럼 그렇게 반복되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고생인데요. 정말 어려운 고생 끝에 남한에 오게 된 장현순 씨. 이런 평범한 일상을 맞이하기까지 정말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애기 같다. 북에서 떠나올 땐
정말 큰 꿈 안고 왔는데 보니까 와서 저희들은 임대주택 이런 서민들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많이 갈등도 가지고 고민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제가 앓게 되더라고요. 몇 달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결심한 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정없이 이렇게 있다가는 집에서 앓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시장을 나갔어요. 원단 사서 뭘 옷 같은 거 해보려고 나가서 원단 사는 가정에 그게 사장이 아줌마 조선족이 아닌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참 웃음이 가만히 있다가 저 북한에서 왔는데요. 이런 얘기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줌마 원단 사서 뭘 하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옷 같은 거 좀 할 줄 아니까 내절로 옷 해보려고 한다니까 그 사장이 그러지 말고 그럼 자기 가게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미싱하면 돈을 이렇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나가서 정말 처음엔 나와서 갈등이 심하던 갈등도 머리에서 좀 사라지고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일해서 마음이 부자라도 되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에 답이 없었던 지난 3년. 새롭게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장현순 씨는 특유의 성실함으로 남한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 건강 팁을 보면서요. 진짜 뭐랄까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진짜 천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저런데 한번 어떻게 나갈 수 없나 생각하던 끝에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바라는 점은요.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해줄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희를 이렇게 당첨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요. 자, 앞으로 저희도 이제 좋은 일 하게 될 계기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엄마 저 구미예요. 엄마 북한에서도 많이 고생했으니까 한국에 와서는 저 예쁜 얼굴로 아빠도 좋은 분 만나셨으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건강한 모습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사연을 보니까 그 딸의 네. 따뜻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글쎄요. 평범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참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 하는 그 아픔도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가족들이 따로따로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두 번이나 북송이 되고 또 감금을 당하는 고초까지도 겪으시고. 예, 그러면서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아. 그런 어머니의 그 젊음을 되찾아주고자 이 딸 홍금희 씨가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예. 네. 박사님 처음에 네. 뵀을 때 건강상에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했던 것도 왜냐면 우리가 뭐 얼굴 윤곽을 수술할 정도의 그 건강 상태는 되니까요. 왜냐면 네. 그게 뭐 빈혈이 심하다든지 다른 지병이 있다든지 뭐 전신 마취를 장시간 할 정도가 안 되면은 예. 그건 뭐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별 문제 없는 근데 것더라고요. 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면요, 남한은 조금 너무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긴 병들이고, 이분까지 저렇게 극한 상황에 서갖고 못 먹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건강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위 때문에 얼굴에 홍조 현상이 그건, 나왔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려서 그런 건 어떡하겠습니까? 예. 일반 동상이죠, 그죠? 근데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가 봐서 어떤 그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는지 잘 느껴지진 않는데 어떤 네. 걸 상담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 네. 그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부분의 원인을 유추해 보면 보통 눈을 기준으로 해서 하안 면부 아래쪽이 이렇게 좀 얼굴 윤곽이 크고 또 예. 피부가 처지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름살 수술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렇게 얼굴 골격 자체가 조금 크신 분들은 저런 상태에서 얼굴 연부 조직만 당겨 놓게 되면 되게 어색하고 좀 더 억세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서가 일단 그 큰 얼굴에
골격, 그러니까 그 아래 하안면부와 중안면부, 그러니까 그 아래 턱과 광대뼈의 골격을 줄여서 작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연부 조직을 그 위에서 이제 편안하게 당겨주면 얼굴이 훨씬 앳돼 보이고 젊어 보이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뭐 눈, 코, 입 특별히 고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변화하고 싶으신 예. 거죠. 좀 갸름하고 부드러운 인상. 안면 예. 윤곽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예. 저한테 왔을 때 보니까는 이북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 공부하고 신통해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아까 다른 물어보니까 뭐 이북에 안과에서 했다 이거더라고. 좀 짝이 져갖고 요것도 하고 나머지 뼈 수술 같은 거는 좀 이북에 생각도 못 하니까는 이런 게 있다고 지적은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 양두병 박사님을 찾아가신 거죠, 저분이? 그렇죠. 이제 장현순 씨가 양두병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관상학에 대해서 배운 적 있잖아요. 네. 관상학자를 먼저 만났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힘들었던 인생 여정을 거쳐온 장현순 씨. 성형외과 상담을 받기에 앞서 관상학자를 먼저 찾으셨죠. 거기 앉아. 예. 중국 동네에서 원래는 고향이 어디예요? 한국도 청진. 우선 그 첫인상에서 관골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아, 광대뼈. 돌출되어 있어요. 여성으로서 관골이 너무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일신이 고단하게 산다. 이제 저분이 이제 성형을 해서 이제 물론은 이제 그 완전 팔자가 180도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을 해서 보다 윤택한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있다 이건데 저분이 이제 관골을 만약에 좀 성형을 했다. 그러면은 우선 고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줄어들고 또 콧대 부분이 약간 좀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금전을 모으는데 좀 지장이 오는데 콧대를 살짝 살려주면 금전원에서도 뭐 100만 원 벌 거 한 130 이 정도 더 윤택하게 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장현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수술에 앞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깜빡이지 마시고 미리 저렇게 사진을 찍어 놓나 보죠? 예. 예. 그 자료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을 저희가 찍어 놓고요. 환자분의 이제 경과 상태를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다 찍어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거쳐서 주름과 광대뼈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제가 안 해줘. 이번에 하면 돼. 네, 드디어 수술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병원에 찾은 장현순 씨. 많이 떨리시겠죠?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설레임도 있지만 떨리기도 하죠. 네. 그렇죠? 동생이 그렇게 한다니까 또 어머니도 기쁘고 계시네요.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그 만족하게 잘 되리라고 한편은 그렇게 마음도 가지게 되고. 진짜 전화네 알려줄게 전화번호. 그 영화에 촬영할 사람들은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딸한테요. 신청한 딸한테. 저희 딸한테 너무 고맙고요. 제가 그런 딸한테 정말 앞으로 엄마로서 더 잘해주고 또 앞으로 한국 사회에 살아나가는 데서 모범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드디어 수술실에 들어간 장현순 씨. 제가 더욱더 살짝 떨리는데요. 이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수술복을 입으신 양두병 박사님을 보니 너무 멋있으세요. 장현순 씨의 의견이죠? 달라진 모습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공개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저기 지금 북한에서 그 탈북 여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 나와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지금 또 새로운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저분은 어떤 수술을 들어간 건가요? 예, 일단 그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쌍꺼풀 수술 북한에서 이제 했는 그 쌍꺼풀 수술에서 왼쪽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왼쪽 부분을 그 라인을 좀 더 선명하게 오른쪽에 맞춰주는 그런 방법을 매몰법으로 시행을 하고 재수술을 하신 거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안면 윤곽 수술로 그 사각턱 수술과 광대뼈 축소 성형술을 했고 또 콧대가 조금 낮아서 콧대를 높이는 그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얼굴 윤곽이 약간은 사각형에서 어떻게 변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코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오똑해졌지 예, 않을까. 예. 지금 제가 짐작만 하는 겁니다, 원장님. 예, 그러고 보면은 이래 보통 이제 주름살 수술도 같이 해줄 수도 있는데 예. 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자리 잡는데 보통 한 8개월쯤 걸리더라고요. 뼈 수술하고 주름살 수술하면은 한 석 달은 돼야 정신이 좀 들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 고통스러워 볼까봐 그냥 우선 하고 또 한 6개월 되면 웬만히 자리 잡으니까 6개월 되면 이제 주름살을 따라 하죠. 그래서 2차적으로 나눠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뭐 본인도 이제 뭐 지금만 해도 많이 젊어 보여요. 근데 아마도 뼈만 수술해도 얼굴에 동안으로 바뀌거든요. 뭐 억센 분위기는 싹 없어지고 작아지니까는. 그런데 그 늘어난 피부는 앞으로 이제 한 달 뒤에 한 5개월 벌써 지나갔으니까 한 달 뒤에 해줄 생각입니다. 예. 그럼 참고로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예. 그 턱과 광대뼈를 하신 예, 거잖아요. 턱뼈, 광대. 보면 흔히들 말하는 얼굴에서 우리들 눈, 코, 턱, 광대 그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다 예, 하신 거네요. 턱, 광대, 특히 광대뼈가 많이 넓으니 그걸 해드리고 코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고 눈은 벌써 이북했을 때 했는데 좀 짝짝이가 돼가 있으니까 그거 말하시고. 원장님, 그 예. 광대뼈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쉽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예, 광대뼈 수술은 일단 입안 쪽을 통해서 대부분 수술을 시행하는데 겸해서 여기 그 구렛나루 부위에 한 2cm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22mm 정확하게. 그렇게 절개를 해서 앞 광대와 옆 광대를 조화롭게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앞쪽 광대뼈는 입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아주면 앞으로 튀어나온 부위는 부드럽게 교정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광대뼈 관골궁이라고 그 옆광대 부분에 폭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옆광대의 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구렛나루 부위 절개를 통해서 예. 옆광대를 안쪽으로 이렇게 내측으로 이동시켜주면 얼굴의 폭이 뭐 많이는 한 15mm, 손가락 하나 폭 정도 이렇게 안쪽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예. 양쪽에서 하면 이렇게. 그러면 얼굴형이 굉장히 작아지겠네요. 예, 얼굴에서 작아지려고 뭐 하는 수술입니다. 글쎄요, 지금 지금. 왜냐하면 광대뼈 수술했는데 앞만 줄이 나누면 앞만 주는 데다가 살이 이래 밀려갖고 이제 볼 처짐 가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 원인은 간단한데 아직까지도 환자들이 와서 꼭 그거 묻고 가요. 광대뼈 수술하면 볼 처진다는데 그건 수술 잘못해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얼굴 폭, 옆폭은 안 주는데요. 그냥 옆폭도 수술 안 해주니까 안 주는 거거든요. 지금 장현수 씨 같은 경우는 턱도 조금은 예. 줄어든 거죠. 예. 예,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일단은 턱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 광대뼈가 좀 들어가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가 조금 오똑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짐작이 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이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네네. 자, 오늘의 주인공 장현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근데 피부가 굉장히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저희가 한마디씩 할까요? 죄송합니다. 인상이요. 굉장히 글쎄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 부유해 보이세요. 그쵸. 고향이 북한이 아니고요. 이렇게 네. 서울의 강남 정도 사시는 분 같은.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야. 아니 사실 저는 그랬어요. 지금 눈 다시 하셨고 코를 조금 하셨고 턱과 광대뼈를 하셨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혹시 돼서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뵈니까 그 느낌은 그대로 있는데 그 억셌던 느낌만 싹 고생했던 흔적만 사라지고 지금 장현수 씨 원래 갖고 있는 그 좀 풋풋하고 따뜻한 느낌은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주위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저보고 많이 젊어졌대요. 젊어지고 예. 뭔 좋은 일 있나 그러고 물어봐요.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좀 쳐다보세요. 쑥스러우신데 고개를 못 돌리고 계세요. 예, 저야 뭐 아예 이 모습을 다 그리니까요. 제가 벌써 이 수술 시작한 지도 86년부터니까는 벌써 21년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아니 21년 됐고 뭐 이건 구력이 뭐 하도 오래돼갖고 그런 거죠. 저야 뭐 보면 다 알죠. 이 수술했을 땐 제일 오래됐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저는 보면 어떻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바뀌고 사는 것도 어떻게 그래요. 바뀔 거라 하는 거 다 보고 알죠. 벌써 21년째니까요. 글쎄요.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장현수 씨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면 글쎄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지금 이 땅에 정착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5년 됐어요. 5년이요. 예. 글쎄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또 다시 북송되고 감금당하고 가족끼리 떨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여기서 새롭게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 떠나올 때 중국에서라든가 예. 그게 있을 때는 정말 포부도 희망도 많았는데 와 보니까 너무나 그 많은 난관이 부닥치게 되고 우선은 우리가 그 함경도 쪽에서 오다 나니까 말씨가 투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들어가면 전화도 전화 못 받거든요. 그게 목소리가 예, 그게 제일 그렇죠. 남의 시선을 주목받을까 봐요. 말씨가 투박하고 그 말씨가. 사투리가 많잖아요. 네. 우리 특히 함경도 쪽은 더 그래요. 저기 네. 그 평안도나 항해남도 쪽은 괜찮은데 그렇고 또 직업 잡으려고 보니까 직업도 다 마땅치 않고 예. 우선 저희 같은 나이는 직업 잡으려고 보면 식당 같은 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해봤어요. 일해봤고 그런데 관절이 아프니까 서 못 있겠더라고요. 다리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신다고 예. 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인관계를 갖고 얼굴을 대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더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탈북 여성이라는 걸 감추고 싶으세요? 얼굴에서? 어떠세요? 아니요, 감추고 싶다기보다도 네. 처음엔 감추고 싶었어요, 예. 많이.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내 자신이 감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당당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예. 들면서 예. 신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자녀분들이 먼저 남한으로 오시고 또 예, 나중에 그렇죠.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예. 직접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어떠셨어요? 가족분들하고 만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처음에는 그 현실같이 느껴 앉으더라고요. 오. 저희가 그 2번씩 잡혀갔으니까 정말 꿈 같기도 하고. 정말요. 예. 그렇게 많이 우셨겠어요. 예. 울음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모여 사는 저희는 평범한 일상인데 네. 장현수 씨 같은 경우는 그게 큰 지금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글쎄요. 지금 따님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받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수술 후에. 달라진 거라면 제 자신이 그 생활에서 뭐 어떤 그 큰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요. 활력소. 예. 그러니까 마음의 그전엔- 자신감도 생기고요. 예. 그전엔 제가 그 모든 살아가면서도 그 내 자신이 이러지 말자 이러면서도 또 현실이 부닥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더 마음의 병이 깊어가고 그러더니 제가 수술 받고 한 2달 이후부터 얼굴 윤곽도 잡히고 시작하면서 너무나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살도 많이 쪘어요. 예. 올 때부터 살이 쪄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한 넉 달 전부터 그냥 그 얼굴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이 노력해서 살도 빼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킬로나 감량하셨어요? 제가 한 6.5kg를 넉 달 동안에 했는데 성공하셨네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본인에게 투자를 하고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렇게 체중 조절도 가능한 거죠. 따님이 참 고마우시겠어요. 예, 그렇고 근데 그런데 지금 또, 듣기에 북한에서 1차 그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성형 수술을 하나 그리고 네. 북한 여성들의 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북한 여성들이 성형 수술이라는 건 다 이런 건 모르거든요. 예. 이제 한국처럼 윤곽 수술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르고 예. 눈은 다 하고 싶어해요. 아직까지 쌍꺼풀은. 또 그렇게 기술이 발전 못했으니까 예. 눈까지는 안과들에서 하거든요. 성형외과라는 건 따로 없어요. 정형외과는 있어도 그 전에 그 수술하기 전에는 정형외과에서 하나 했는데 앞과에서 그런 걸 해주더라고요. 예. 아. 박사님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쌍꺼풀 수술을 안과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 안과에서 뭐 왜냐면 저희 과 하는 게 뭐 눈은 안과,
코는 이비인후과, 뭐 바디엔 뭐 가슴이나 몸매는 이제 외과 의사들이 하고 그죠. 아니면 뭐 뼈 좀 만지고 손 쪽은 이제 손도 우리 저희 성형외과에서 하기도 하고 정형외과에서 하는데 그쪽은 정형외과에서 이래 하다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성형외과 하는 독립된 과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자 오늘부터 성형외과 시작하자 하고 그래 만든 거거든요. 그 출발이 늦은 겁니다. 그 출발이 늦었는데 그에 앞서갖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미용 수술은 그냥 뭐 그때 다 시작돼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미용 수술도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성형외과에서 이제 좀 접수하려고 있는데 기존 하던 사람들도 좀 있으니까 또 그런 파트는 약간 뭐 그건 아직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궁금한 게요. 이 남한에 오신 지 5년이시잖아요. 근데 또 북한과 남한의 그 생활 뭔가 환경의 차이가 있는데 뭔가 그 변화 때문에 겪으신 에피소드나 그런 일화 혹시 있으신가요? 예쁜 여자의 기준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북한하고. 네, 그것도 좀 예. 다를 것 같고. 어떠세요? 이쁜 여자의 기준이요? 네, 뭐 네. 이제 여기 와서 뭐 겪은 네. 고초나 에피소드나 혹시 뭐 문화가 달라서 겪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째 문화가 다르고 특히 그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일이 물어보기는 정말 창피하고 하니까 네. 차츰 살게 되면서 그걸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이를.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여성이 예쁜가요? 혹시 여기와 좀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80년대 보면 좀 둥글둥글 후덕한 분이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갈수록 이제 계란형에서 뭐 V형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나요? 북한 쪽에서는 계란형 같은 약간 동글스름하면서 계란형 이런 여자들 선호하거든요. 예, 딱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여성들 보니까 어땠어요? 다 이쁜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말랐어요? 뭐. 너무 말랐다는 거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너무 마르다. 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약하고는 그쪽에서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예. 여자들 항상 무거운 짐도 지고 다녀야 되고 하니까 약하면 굳이 이 남쪽에서는 몸이 실해야 될 우위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실해야 될 이유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 생활에 따라 그 미인의 기준이 좀 바뀐다는 말이 사실이네요.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뭐 저는 뭐 학회나 이래서 예전부터 좀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유럽도 가고 뭐 저쪽 뭐 중남미 뭐 다 가봤는데 다 그 가서도 음식점 잘하는 데 가면은 어떤 나라 음식인지 맛이 있고 예. 또 예쁘다 하는 사람 누가 봐도 다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준은 어쨌든 간에 이쪽 눈을 기준은 아래는 작고 이렇게 부드럽게 빠진 걸 선호하죠. 미국 예. 사람이나 뭐 이쪽이나. 그 억세고 시계는 뭐 광진 보고 아름답다 하는 예는 없는 거고.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저기 북한에서 수술하실 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가 드나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할 때까지만 해도 예. 뭐 돈은 특별히 내는 거 없고요. 그 병원에 내는 거 없고 예. 그 병원에 우려 이런 뭐 물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뭐 탈지면이라든가 붕대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 하거든요. 근데 물물교환. 근데 그것도 예. 모든 그 여성들한테 다 차려지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특별한. 아니 백을 내세워 가지고 아. 누구 이렇게 있다 소개해 그럼 주겠다. 장윤순 씨는 그러면. 좀 빽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예,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예, 그게 그래요. 지금 탈북 여성 지금 이 땅에 정착한 지가 5년 되신 장현순 씨 수술 후에 지금 눈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 전과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시술을 했는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지금 전에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하면 정확하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한번 본인이 보세요. 예, 지금 술 후 사진이 지금 현재 사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사진이라서 지금 얼굴은 좀 더 많이 자리 잡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얼굴은 뭐 지금 나와 계시니까 확인을 하면 되고 예전 사진을 보니까 일단 얼굴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그리고 얼굴이 정말 반쪽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폭이 굉장히 줄어드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얼굴형은 전체적으로 광대뼈 폭을 줄이고 아래 특의 윤곽을 부드럽게 지금 깎아줬고 그다음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꺼풀 왼쪽 편을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원장님 매몰법이라고 했는데 매몰법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매몰법과 뭐 절개법이 어떻게 다른지요? 뭐 매몰법 하는 건 말 그대로 매몰법이고 절개법은 피부를 좀 잘라낼 경우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처음 할 때는 뭐 젊은 애들, 저희들 같은 거의 뭐 매몰법을 선호합니다. 왜냐 젊은 애들은 수술해서 칼 자국 자체를 미세하게 남기는 걸 저도 바라지를 안 하니까. 근데 나 연세가 든 분은 좀 뭐 주름살을 잔주름 자체를 좀 잘라줘야 되거든. 늘어난 걸 좀 잘라내고 해주는 게 원칙인데 보통 재수술인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적응증이 항상 다릅니다. 칼로 돼서 좀 풀어가 내리는 방법도 있고, 이게 뭐, 상꺼풀이 좀 짝이다 싶으면 한쪽만 좀 매몰로 해서 바꿔주는 경우도, 그건 뭐 예에 따라가 그때그때 적응 방법이 조금 같다는 거죠. 매몰법은 어쨌든 간단하게 말 그대로 딱딱딱 몇 점 눌러서 라인만 살짝 교정해 주는 겁니다.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눈 같은 경우에. 지금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재수술 하셨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좀 수술하거나 그러면 금방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낫지 않거든요. 예. 보니까 한 2달 지나니까 얼굴 윤곽이 알리고 석 달 지금도 계속 저번에 저 사진이 수술해서 5개월 돼서 간 건데 그때보다 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옆모습을 보니까 코끝이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후덕한 느낌, 코에서 느끼는 그 느낌은 그대로 있으면서 콧대는 지금 살아있거든요. 예, 왜냐면 모두 수술이 그렇습니다. 다 문제는 자기가 고치고 싶어 하는데 이거 편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기가 고쳤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또 잊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가 안 나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원장님 말씀이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안면 거상술, 주름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지금 글쎄요. 어때 또 기대가 되십니까?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뭐라 하느냐면은 보통 젊은 친구들이 얼굴이 크면 미리 수술해 두잖아요. 그냥 수술해주면 나중에 혹시 또 뭐 50 후반 60이 넘었을 때 늘어난 피부가 당기고 싶을 때 그 상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뭐 그런 사람은 해주면 되는데 이건 역순이죠. 그죠? 일단 뭐 그 젊을 때 그 시간은 다 지나갔으니까는 골격이 이제 있으니까 골격부터 줄여놓고 한 6개월에 같이 시작하는 죠. 성미 급한 사람은 막 하면서 같이 주름살 해주기도 합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안면 거상술까지 하고 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예, 뭐 물론 지금만 해도 사실 윤곽 자체가 많이 바뀐 윤곽이 표시가 나긴 나는데요. 일단 연부 조직 자체도 아직 그 조금 처진 느낌은 있으니까 저 연부 조직을 당겨주면 훨씬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예. 지금 하루빨리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겁이 나나요? 지금 한 번 이렇게 대수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바꾸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여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가 봐요. 네. 가족들 반응 한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따님은 뭐라 그러세요? 직접 사연을 보내서 채택을 된 건데 따님은 뭐라 그래요? 저희 딸도 제가 그 얼굴 수술해가지고 한 2달 후부터 자리 잡히면서 제 생각도 그랬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 얼굴 이젠 이뻐졌는데 몸이 그냥 뚱뚱해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젠 자꾸 내가 나 있다 늙었다 이러지 말고 젊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젊게 사시고 그래야지 사람이 보면 자기 회사에 나가 얘기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생이 길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한대요. 난 엄마처럼 늙어가 모르겠는데 그 말씀도 옳은 것 같은데 빨리 뭐 살도 빼고. 그래요. 쉽게 결혼해서 또 아이 낳고 주부로 지내다 보면 긴장을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이렇게 또 관리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뭐 다 또 온통 자기한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또 재산이 아닌가 싶어요. 네. 혹시 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수술하고 나서 궁금했는데 오랜만에 만나셨잖아요. 예. 뭐 궁금하세요? 불편한 게 있으시면 혹시 여쭤보시고. 불편한 건 없었대고요. 예. 병원에서 좀 그래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다른 불편한 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고 보니까 이왕이면 그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주름도 없애고 싶어. 그래서
원장님, 예. 언제쯤 주름 수술 들어갈 수 예, 있을까요? 그건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어나운스 했는 상황입니다. 6개월 뒤, 6개월만 지나면 한다고요. 왜냐하면 뼈를 수술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뼈 수술하면서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뼈를 수술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건죽이나 피부나 지방 같은 게 밑에 주춧돌을 옮겨놨으니까 새로 자리에 적응해서 지자리에서 좀 이렇게 자리 잡거든요. 줄 건 줄고 뭐 없어질 건 없어지고 정리가 되면은 하는데 보통 한 6개월은 기다리자 하죠. 뭐 6개월, 1년, 뭐 2년도 기다리면 그 뒤는 업로드기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애초부터 6개월 뒤에 한다고 어나운스 했는 상황인데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빨리 하자 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름살을 할 거고 아니면 수술을 동시에 하면은 이 결과가 한 8개월은 돼야지 웬만히 자리 잡더라고요. 동시에 하면은. 왜냐면 뼈 수술하면 두어 달 되면 뼈 수술한 결과가 나오는데 뼈하고 주름살을 동시에 하면은 한 석 달 돼도 그런 사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생각 같아 갖고는 한 번에 하는 게 결과가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다. 어떤 연유가 있냐면은 이게 밑에 골격이 있고 그 근육이나 피부를 이렇게 하는 거 근막이 근줄이 뭐 근줄이라 힘줄이라 하나요? 이게 이래서 나와서 얼굴에 각각 포인트를 잡고 있는 그게 있는데 이거를 뼈를 수술할 때 하고 주름을 당기면 이 근대의 위치도 같이 옮겨지거든요. 물론 뭐 주름살 수술하면서 새로 그걸 다 자르면서 이렇게 옮겨도 되는데 그걸 그냥 그 근대가 저절로 따라 옮겨지니까는 차라리 그쪽에 고생을 한 번에 하는 쪽이 안 나은가 하는 게 뭐 제가입니다. 그런데 이 수술 자체 여력이 뭐 저희들이 이제 항상 시작한 쪽이고 그런데 이게 많이 사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점차 봐서 한 1년, 2년 지나가면은 동시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냥 나눠가 하는 나은지 그건 이제 점차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 필링으로는 동시에 하는 게 낫다 싶은 감이 듭니다. 글쎄요, 주름살 수술까지 하고 나면은 딴 사람이 더 되어 있지 젊어질 것 않을까, 같아요. 알아보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좋은 소식도 들려요. 지금 장현순 씨께서 새로운 그 짝을 만나셨다고. 아, 정말요? 어, 축하드려요. 그래요. 아니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인생을 그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마음이 기쁘네요. 그렇잖아요. 일단 많이 웃게 되고 또 기쁨이 있다. 근데 그 기쁜 얼굴이 지금 얼굴에서도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장현수 씨가 수술을 받고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조심해야 될 게 있거나 뭐 습관을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원장님?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상생활 편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예, 뭐 저희들이 외과 의사라 좀 아까 같이 뭐 친절하다 하는데 절대 우리 병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되게 사무적이고 할 소리하고 경우에 따라 야단도 치고 그러고 뭐 본시 안 친절한 걸로 좀 소문이 났는데 갑자기 친절하다 그러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외과 수술은 그렇습니다. 수술할 때만 해줄 것만 잘해주고 매몰 해놓으면 그 뒤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잘못되면 할 일이 많죠. 뭐 결과가 나쁘니까 뭐 재수술 해야 되고 또 만져야 되고 하니까 일단 수술만 잘 되고 나면 그 뒤는 좀 무정할 정도로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요. 지금 얼굴 윤곽 수술 그리고 코 수술, 이 얼굴 그 전체적인 수술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셨는데 어떠세요? 뭐 생활의 큰 마지막으로 변화가 있다면 마음이 혹시 치료가 됐거나 가장 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예. 어떠세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제가 그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게 마음상으로도 치유된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면서 어떤 때는 또 그 마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 전보다 많이 그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외모만 변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고생의 대가, 보상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게 글쎄요, 마음의 치유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현수 씨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성형외과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장현수 씨처럼 이렇게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사연이 있는 분들께는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장현수 씨 감사하고요. 두 분 박사님 그리고 리포터 김인선
최윤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탈북 여성 장현수 씨를 만나봤는데요. 글쎄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리고 뛰어넘은 나 자신이 예전보다 행복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